네, 2023년 개정세법 해설을 맡은 최시영 세무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2023년도 원천세와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아마 책자나 이런 부분들, 안내 내용들을 받아보셨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이 강연을 준비하셨으니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 시간은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요 강연 2023년도 개정세법 해설 강연을 준비한 회사 설명부터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더홍시에서 2023년도 개정세법 해설 강의를 준비해 주셨고요. 저 홍씨는 연말정산 아웃소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긴 설명은 또 시간도 바쁘시니까 한번 내용을 조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는 회사들 업무를 진행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도 개정세법 해설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23년도 7월 달에 이제 개정될 세법이 이제 입법 예고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들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군불 때우듯이 이제 내용들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2024년도부터 적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아직 2023년도 6개월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잘 챙겨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요 개정세법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서 혹시나 내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잘 체크해서 업무에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총 개정세법 해설 목차 내용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 개정세법 요약 내용들도 저희가 좀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발췌를 하면 되실 거고 아마 여기 지금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요 내용들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관련되는 개정된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보시면은 저희가 매년 말 지나고 다음에 2월 말이나 3월 초에 지급명세를 지급하게 됐었는데 이제 간이지급명세서라고 해서 2019년도부터 새롭게 이제 도입이 됐죠. 어떻게 보면 지급명세서를 세법상 정해진 기간마다 이제 그 국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업무가 좀 과중하게 늘어난 부담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아니 이게 지급명세서로 내고 있는데 이렇게 귀찮게 왜 간이지급명세서를 낼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우리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빠른 소득 파악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간이지급명세라는 제도가 도입이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간이지급명세서 제도도 2019년부터 해서 벌써 5년 차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많이 이제 다들 이제 익숙해지셔서 잘 정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정착이 된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과세 당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채찍을 들어서 좀 더 빠르게 자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 기간 단축 등의 개정세법이 발생을 했고 그렇게 단축을 한다 그러면 업무가 또 과중하게 늘어나게 되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채찍인 제출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당근인 이런 뭐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중에 하나만 제출하면 다른 하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당근 등의 개정세법 내용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되는 내용들 한번 순서대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이
일용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기한 단축입니다. 자, 보시면 기존에 일용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즉 3개월 3개월 단위로 합산해서 그 다음 달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즉 2023년도다 라고 한다면 (1월부터) (3월까지) 내용을 4월 30일까지 이렇게 세 달치를 한 번에 신고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2023년도부터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즉 달마다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단위로 신고를 해 주셔야겠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즉 분기로 신고했던 내용이 이제는 한 달, 1개월 단위로 다음 달 2월 말일까지 이렇게 매 달마다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존에 신고들이 어떻게 보면은 분기마다 신고를 하시니까 조금 신경 쓸 게 좀 적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용 근로소득자들이 많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는 거의 이제 원천징수 이행 상황서 신고서 신고를 하시듯이 매 달마다 신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23년도부터 지금 아마 현재도 적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개정된 내용이니 잘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요거는 관련 법 조문 개정된 내용이고요. 저희 책 구성이 개정된 내용 간략한 요약본과 그 다음에 관련 법 조문을 그 다음 페이지에 넣고 있으니 잘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년도부터 적용이 되게 되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단축이 됐다. 자,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그리고 상용 근로소득, 즉 갑종 근로소득이라고도 하죠. 일반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을 텐데 이제 이 사업소득이나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 제출 주기들이 차이가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매월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매월 단위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제 신고를 했었고, 상용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 아니죠. 6개월마다 이제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반기가 지난 다음 달 말일까지, 그러니까 7월 말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해가지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내용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상용 근로소득도 원천징수 사업소득과 같이 매월마다 신고를 하도록 개정이 되었다는 거. 요 부분 조금 주의 있게 기억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추가. 자, 간이지급명세를 제출했던 소득이 우리가 기존까지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그 다음에 상용 근로소득 내용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2024년도부터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은 도입되면서 바로 제출 시기가 매월로 다들 이제 통일이 된 거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에 지급일은 매월 단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통일이 되었다라는 점. 요거는 2024년도 이후부터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점을 또 주의 깊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추가적으로 기억하셔야 되실 거.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나가고 있는 지출되고 있는 금액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을까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될 텐데, 요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은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강연료 같은 거 있죠. 만약에 우리 회사에 직원은 아니신데 유명한 분을 초청해서 강연을 했다. 뭐 고용관계 없이 뭐 법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이런 것들 지출되는 게 있다면 우리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겠구나 라고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심사 위원들을 모시고 무슨 심사 대회를 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세법상으로는 방송심사위원으로 연기심사 등에 대한 보수로 받는 용역, 우리 회사가 지출한다면 그 부분들. 뭐 비근한 예로는 우리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심사위원을 가셔가지고 심사위원 보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 미스코리아 대회 주최 회사에서 지급한다면 그 회사는 이제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 신고를 지출한 다음 달에 이제 간이지급명세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고용 관계 없이 수당 또는 유사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해서 뭐 모델 출연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공청회 뭐 참석 대가 이런 것들이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지급명세 제출할 때는 필요경비가 60%까지 인정이 된다라는 거. 실제 지출된 비용들 또는 필요경비 기타 소득의 60%까지 인정이 된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까지 추가로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관련 법령은 책에서 뒤에 같이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 적용 대상이 추가가 됐다. 우리 아까 금방 보셨던 것처럼 2024년도부터는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이 간이지급명세 제출 대상에 포함이 됐었죠. 그 내용이 그대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 적용 대상에도 포함이 됐다.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 적용 대상으로 아까 보셨던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이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는 0.25%,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 0.25% 가산세를 물리게 되는데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도 적용 대상에 2024년도부터는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 요건이 완화가 됐다. 자, 이것도 우리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제출 기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이 단축이 되었죠. 우리 6개월 내 반기마다 적용이 됐던 상용근로소득이 매월로,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오게 된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이 매월로 적용이 됐는데 그와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지연제출가산세 적용 요건이 기존에는 상용 근로소득 같은 경우 기존에는 상용 근로소득 같은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하시면 그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 요건이 완화가 됐지만 이제는 1개월 내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도 이제 새롭게 2024년도부터 적용하지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하도록 그래야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 요건이 완화가 될 수 있다.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2024년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분명 가산세. 지금 가산세 부분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가산세 쪽에 기존의 단위가 2024년도부터 제출 주기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 대상이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이 포함이 되면서 가산세 부분이 좀 많이 개정이 되었다. 그리고 가산세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무조건 가산세를 많이 내라 라기보다는 당근으로서 이런 부분들 가산세 면제해 줄게. 그러니까 기간 챙겨서 잘 신고를 해. 아니면 하나 제출했다면 다른 부분들 더 안 내도 되니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최대한 세무 행정에 잘 협조를 해줘 라는 취지로 개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용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불분명 가산세, 즉 제출한 금액 중에 실제 낸 금액이 어떻게 낸 건지 명확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5% 이하까지는 가산세 대상에서 면제를 해줬어요. 면제를 해줬는데 이게 이전까지는 기한이 가장 짧았던 신고, 제출 기한이 짧았던 사업소득 쪽만 적용이 되다가 이제 1개월로 통일이 되면서 적용이 되는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매월로 그 다음에 새롭게 적용이 되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도 똑같이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주게 되었다. 그래서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거죠. 너희 신고 매월마다 6개월마다 해야 되는 거 매월마다 해야 되고 새롭게 우리 모델 출연료나 아니면은 강연료 같은 것도 신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세무 행정에 도움을 주니까 이렇게 면제 가산세, 불분명 가산세 5% 이하까지는 면제 대상으로 해줄게 라고 하면서 채찍 세게 휘두르면서 당근도 이렇게 잘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찍은 이제 세법상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저희가 어떻게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대신 피할 수 없는 채찍은 최대한 안 아프게 잘 신고를 하고 당근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잘 얻어가는 게 세법을 잘 운영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를 두고 있다. 자, 그러니까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 매월마다 6개월마다 했던 반기마다 했던 신고를 매월마다 하도록 그 다음에 안 하던 신고를 매월마다 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반발이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미제출 가산세를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주고 있다.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주고 있다. 자, 근데 그 면제도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1년간, 1년간. 상용근로소득 같은 경우 1년간 면제를 해주고 다만 소규모 사업자,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제출 가산세를 면제를 해준다.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처음이니까 우리 벌금도 그렇죠. 자동차 벌금들도 새롭게 도입이 되면은 한시적으로 이제 계도 기간처럼 이제 주의만 주듯이 이제 간이지급명세서도 6개월에서 한 달로 이제 신고 기한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 이렇게 미제출 가산세 면제를 두고 있다. 자, 그리고 새롭게 2024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인적 관련 기타 소득도 자, 새롭게 있는 내용들 잘 적용을 해라 라는 차원에서 1년 동안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를 하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내면 과세관청에서는 분명히 전락이 올 거예요. 물론 제출 안 해도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출 안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요주의 대상으로 보고 과세관청에서 더 신경을 쓸 수가 있으니 눈에 띄지 않도록 웬만하면 눈에 띄지 않는 게 좋겠죠. 중간만 해서 반만 가더라도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세무당국과에 뭐 이렇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할 수 있으니 최대한 이 2024년도부터는 매 월마다 원천지 수행상황신고서 신고하면서는 지급명세서 세에 관련돼서는 꼭 내야 되겠구나 라고 숙지를 시키고 직원분들 또는 대표님이시라면 직원분들에게 지시를 시켜서 꼭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또 당근이 하나 또 더 나왔어요.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즉 간이지급명세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그 다음에 인정교육 관련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있죠. 그래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지급 사실이 불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에 적용이 되는데 지급명세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두 번 다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둘 다 적용이 될 상황이다. 그래서 지급명세서는 가산세율 1%, 간이지급명세 같은 경우는 가산세율 0.25%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명한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즉 가산세율이 높은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만 적용한다. 원래는 원칙상이라고 한다면 간이지급명세 안 냈으면 가산세율 0.25%만큼 가산세 적용 대상이죠. 물론 아까 배우셨던 것처럼 1개월 내 2024년도 이후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하면은 반 깎아줘서 0.125% 적용하지만 0.25%가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거고요. 만약에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 또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산세율 1% 적용해서 간이지급명세든 지급명세든 제출 안 하면 다 가산세 적용이 되는데 이제 지급명세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제출하다 보니 익숙하지만 간이지급명세가 매 월마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 이런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못 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와 간이지급명세와 지급명세가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빨리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근로장려금 등 지급 등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세무당국에서 이제 본인들이 업무 처리하는 거에 대한 협력 업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이지급명세서 제도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거다 보니까 도움을 주는 거에 대해서 가산세만큼 많이 물리는 건 좀 그렇겠다라고 봐서 중복 적용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행시기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원점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2023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올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그러나 2024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강연료, 일시적인 강연료 같은 것들은 인적용역 과태소득은 2024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중복 적용 배제된다고 해서 모든 회사들이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요 밑에 내용들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부선시 가산세를 중복 적용한다. 이 부분은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대표적인 내용이 우리 보험 모집인 신규 직원이나 직전도 총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신 분들 관련된 연말정산 하셔야 되는데 사업소득자라도 연말정산 하셔야 되는데 이 보험 모집인들 우리 FC 분들이죠. 보험사들 중복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 판매원 회사. 요즘은 제가 화장품을 잘 안 쓰니 모르겠지만 화장품 방판이 제일 많죠. 그런 회사 쪽에 방문 판매원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 관련해서도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내용들 중복 적용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넷플릭스를 보니까 거기 뭐 셀러브레이팅가 첫 회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방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내용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그 음료 배달 판매원들. 요분들도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대상자인데 우리 그 프레시 매니저님들 아마 프레시 매니저라고 하면 아마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 옛날 말로는 우리 야쿠르트 아줌마들. 그런데 이제 이름 야쿠르트 아줌마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프레시 매니저라고 하시는데 이 프레시 매니저분들 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안 하면 중복 적용 배제가 아니라 중복 적용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조문이고요. 조문이 좀 길어요. 자,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세 분들 보험 모집인, 그 다음에 방문 판매원, 그 다음에 음료 배달원 부분들 관련해서 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인데 간이지급명세 제출 시 지급명세 제출을 면제한다. 즉 매월마다 2024년도부터 뭐 물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2023년도부터지만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은 2024년도부터 만약에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마다 제출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아도 면제가 된다. 면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매월마다 낼 것이냐 아니면은 매달마다 낼 것이냐 선택을 해서 편한 쪽으로 하겠다. 매달마다 내는 것보다 한 번, 연중에 한 번만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다른 회사들이 하는 내용들과는 또 달리 되면은 또 괜시 눈에 띄게 되세요. 그러니까 뭐 법 규정상 있다면 매월마다 신고도 꼭 해주시고 매년마다 신고한다라는 거. 요즘은 워낙 전산이 잘 돼 있으니까 프로그램상으로 있는 내용들만 전자 파일로 만들어서 신고하시는 거니까 조금 번거롭다 하시더라도 세무당국이 나를 눈치채지 않도록 신고할 내용들은 잘 신고를 해주십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회사들은 연말정산 사업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회사들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지급명세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세문 있었죠? 우리 FC 분들. 그 다음에 셀러브리티, 넷플릭스. 맞나요? 맞겠죠? 아닙니다. 방문 판매원. 방판. 그 다음에 우리 프레시 매니저. 세 분들이 같이 일하시는 회사는 면제 안 된다. 그래서 괜히 면제된다고 구분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일이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 제출하신다라고 보시고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간이지급명세 제출한다고 해서 지급명세 제출을 면제해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유추했을 때는 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서 이런 간이지급명세 제도를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니 실질적으로 이런 그 사업소득을 가지시는 분들 관련해서는 이제 그 소득이 매월마다 들쭉날쭉하니까 이 근로장려금 지급도 이게 좀 구분이 좀 쉽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고정된 급여가 나가는 상용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빨리 받아봄으로써 이제 적급하게 지출을, 근로장려금 지원을 잘 할 수 있는데, 이런 우리 어떻게 보면 사업자 등록증만 없는 사업소득자 분들에게서는 그런 게 조금 어렵다 보니, 뭐 간이지급명세만 제출하더라도 지급명세서는 제출 안 하는 것도 크게 근로장려금 지원이나 이런 거에서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이런 연제를 시행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2개 정도 남은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 우리 아까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적용 대상은 1년 동안이었지만은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2년 동안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간이지급명 제출하면은 세액공제까지 적용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기재된 소득자 수당 200원씩 적용이 되고 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300만 원 한도. 최소 공제액은 10,000원. 그래서 아까 우리 보셨던 것처럼 미제출 가산세 2년 동안 적용이 됐던 것처럼 이런 당근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어진다. 결국 보시는 것처럼 이유가 간이지급명세 제출 주기 단축에 따라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직원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그런 업무를까지 배당을 하게 되면은 쉽지 않으니 그런 걸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세액공제까지 신설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이제 또 적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확대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 다음 강의랑 연결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때 같이 한 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총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기간 단축. 3개월 내의 내용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했던 것을 매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상용 근로소득, 우리 일반 근로자들 소득 관련돼서 간이지급명 제출했던 내용이 6개월 단위였던 내용이 매월로 2024년도부터죠. 2024년도부터 이렇게 기간이 짧아진다. 그리고 새롭게 간이지급명 제출 대상이 인적 용역, 기타 소득 관련돼서도 2024년도부터는 매월마다
제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된다라는 내용. 요 세 가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내용에서 물론 요 일이 많아지니까 채찍이 세게 들어오겠지만 당근도 제시를 해주지만 채찍이 들어와서 당근도 제시를 해주지만은 여러분들은 일단 맞으면 당근은 달달하기는 하겠지만은 채찍이 더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을 더 신경을 쓰시고 당근은 나중에 맛있게 찾아 먹는 식으로 진행을 준비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지나서 2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